시계 초침이 내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정각, 유부씨,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 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야,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 저녁. 그분과의 약속 잊은 거 아니지? 내 이름은 김은서. 28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부모님의 기대와 욕망에 맞춰진 삶, 나의 꿈도, 나의 의견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내 인생을 완전히 옥죄는 마지막 덫이 될 터였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투자자라는 명목해 나는 50대 중반의 사업가와 선을 봐야 했다. 그는 내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며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은서에게 어울리지라고 말했다. 그에게 나는 감정 없는 인형, 그저 그의 명성과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빛났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탈출로만 가득 차 있었다. 이 삶에서, 이 집에서, 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옷장 안에 숨어들고 싶었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그들의 비난이 무서웠다. 그때였다. 나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낡은 손수레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캔과 박스를 분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땀에 젖은 채 열심히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낡은 작업복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깨끗해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며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세상의 구석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충동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머니의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나의 귀를 때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그에게 사정했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나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내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 결혼해 주세요. 조건은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안도하며 주저앉았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나는 그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나를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 그들은 나를 배신자라 부르며 저주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이었다. 나는 그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우리가 살게 될 곳으로 향했다. 내 인생에서 최고급 세단만 타봤던 내가 이렇게 낡고 삐걱거리는 트럭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이 트럭이 나를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시켜준 구원의 배였으니까.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의 집은 넓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부엌은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방은 하나뿐이라 불편하겠지만 그는 내게 방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의 작업복은 늘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늘 맑고 깨끗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내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그의 요리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맛있었다. 나는 그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부른 행복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발견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한 동반자였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했고 그는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왠지 모르게 우리 둘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 그는 왜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는가? 그의 얼굴은 왜 이토록 맑고 깨끗한가? 그의 행동은 왜 이토록 신사적인가? 그의 서재에는 왜 이토록 어려운 책들이 가득한가?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그의 사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가 나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게 가장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이력서를 다시 쓰고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전공을 살려 광고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냈고 운이 좋게도 한 광고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어요. 그는 나의 말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의 숨소리가 나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의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나를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꺼내준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은 내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내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숨죽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내 삶의 주인이 된 듯한 해방감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나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수수께끼였다. 나는 그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남자들의 손보다도 깨끗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는 나의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끝자락을 보는 것이 좋아요. 그의 대답은 내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그가 읽는 책들을 보았다. 경영학, 경제학, 철학,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읽기 힘든 어려운 책들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런 책들을 왜 읽으세요? 그는 나의 질문에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냥 취미예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은 내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어느 날 저녁,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배고프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그날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말했다.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나의 솔직한 말에 그는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슬프게 들렸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저도 당신처럼 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내게서 그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던 것일까?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 그리고 내게 강요했던 결혼. 나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나의 몸을 감쌌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나의 질문에 그는 나를 꽉 안아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당신의 남편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 평범한 남편.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진심이 내게 전해져 왔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 인생은 이지훈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부모님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기대에 맞춰져 있었고, 나의 감정은 늘 억눌려 있었다. 나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그의 출근길에 맞춰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고, 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그를 통해 사랑을 주는 기쁨을 배웠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하루하루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 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는가? 그는 왜 이토록 지적이고 신사적이며 따뜻한 사람인가?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그가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두려웠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다. 나는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다.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았다. 나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사업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였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또다시 찾아왔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친환경 재활용 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지훈의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해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프로젝트를 위해 친환경 재활용 사업에 대해 조사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조사한 자료들에는 한 회사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그린웨이라는 회사였다. 그 회사는 친환경 재활용 사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CEO는 놀랍게도 나와 동갑이었다. 나는 그 회사의 CEO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의 사진이나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회사의 사업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지훈의 지적인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생각과 회사의 사업 전략은 왠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그린웨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그는 나의 질문에 놀란 듯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말했다.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 사업이 대세라고 하더군요. 그의 대답은 내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었고 나는 그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가 내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나의 회사 생활은 이지훈을 만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찼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사업이라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고 싶었다. 비록 우리의 결혼이 계획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왜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가? 그는 왜 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나는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가 일하는 곳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가 내게 솔직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집을 나서자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낡은 트럭 대신
왠지 모르게 비싸 보이는 자전거를 타고 도시의 가장자리로 향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왠지 모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서 왠지 모를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는 오후가 되자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마쳤다. 그리고 한 건물 앞으로 향했다. 그 건물은 낡고 허름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곳은 내가 일하는 회사, 그린웨이의 연구소였다. 그는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직원들은 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나는 건물 밖에서 그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린웨이의 CEO였다. 그가 왜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는지, 왜 이토록 지적이고 신사적이며 따뜻한 사람인지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직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다. 나는 그가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를 속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배고프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나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은서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날까 두려웠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그가 내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의 곁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는 내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내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난감이었을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의 의심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지훈, 나의 남편이자 내가 다니는 회사의 CEO. 그가 내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는 사실은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나 자신에게도 분노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내가 그의 곁에서 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그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그가 돌아오면 저녁을 함께 먹었고 그가 잠들면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실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진실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봐 어느 날 저녁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배고프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을 들을수록 그의 거짓말에 더욱 상처받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하는 일이 좋아요. 나의 질문에 그는 놀란 듯 눈이 커졌다. 그는 나의 질문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당신의 유희를 위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의 말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CEO잖아요. 당신은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의 말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은서 씨,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고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숨겼다. 나는 그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게 결혼을 강요했던 50대 사업가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은서야, 네가 감히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나의 귀를 때렸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희는 결혼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아내예요. 더 이상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의 말에 그들은 비웃었다. 네가 이딴 남자와 결혼을 해. 이 거지 같은 놈과 당장 이혼해. 그리고 저 사람에게 돌아가. 저 사람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내게 50대 사업가를 가리켰다. 그때 이지훈이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더니 왠지 모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냉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김은서 씨의 남편 이지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린웨이의 CEO입니다. 그의 말에 나의 부모님과 50대 사업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짓말. 네가 그 그린웨이의 CEO라고 50대 사업가가 소리쳤다. 이지훈은 나의 부모님과 50대 사업가를 향해 명함을 건넸다. 그들은 그의 명함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지훈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지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나는 그를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날까 두려웠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그가 내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내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나를 속인 사람이기도 했다. 나의 부모님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이지훈이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 그린웨이의 CEO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사장님, 저희 딸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라 배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함께 새로운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이용해 이지훈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터였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다. 이지훈은 나의 부모님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은서 씨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은서 씨는 당신들의 딸이 아니라 나의 아내입니다. 앞으로 은서 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힌다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나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감춘 채 그곳을 떠났다. 모두가 떠난 후 이지훈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은서 씨, 미안해요.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해서 나는 그의 미안하다는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왜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어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옳치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돈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의 꿈도, 저의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의 CEO가 된 후에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회사를 경영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나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또한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당신이 내게 결혼해달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당신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저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를 가지고 논 거잖아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가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당신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손을 잡고 내가 그의 손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그가 내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의 곁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는 내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내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난감이었을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지훈을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가 내게 모든 것을 숨겼다는 사실은 내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가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를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하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의 진심을 믿으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를 떠나 다시 혼자가 되라는 목소리였다. 나는 어느 쪽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가 출근한 후 혼자서 그의 서재에 앉아 그가 읽던 책들을 보았다. 경영학, 경제학, 철학. 그는 정말 내게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나는 그의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지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내게서 그의 진짜 모습을 숨겼지만 그의 서재는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한 권의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안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나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늘 혼자였고 그의 옆에는 늘 책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나는 그의 사진들을 보며 그가 나처럼 가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게 결혼을 강요했던 50대 사업가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큰 탐욕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은서야, 네가 사장님의 아내라고. 네가 감히 이런 사람을 속여. 그들은 내가 이지훈에게 그의 신분을 숨기고 접근했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이지훈 씨가 그린웨이의 CEO인 줄 몰랐어요. 나의 말에 그들은 비웃었다. 네가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해. 네가 이렇게 순진한 척할 줄 알았지만 네 연기는 너무 뻔해. 당장 이혼해. 그리고 저 사람에게 돌아가. 저 사람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내게 50대 사업가를 가리켰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저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지훈 씨의 아내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나의 말에 그들은 내게 달려들어 나를 끌고 가려 했다. 은서야, 너 미쳤어.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줄 알고 너 같은 게 감히. 그들은 나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그때 이지훈이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나의 부모님과 50대 사업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아내에게서 손 떼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듯 내게서 손을 떼었다. 이지훈은 나의 부모님을 향해 말했다. 은서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서 씨는 내가 그린웨이의 CEO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은서 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은서 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나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지훈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그날 밤 나의 부모님과 10대 사업가가 떠난 후 이지훈은 나를 꽉 안아주었다. 미안해요. 은서 씨,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해서.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요. 나의 질문에 그는 나를 꽉 안아주며 말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말에 그는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따뜻했고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이지훈과 나 사이의 모든 오해는 풀렸다. 나는 더 이상 그가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남자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의 그런 모습이 내게는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는 성공이라는 가면을 벗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내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와 함께 나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지훈 씨의 아내예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에게서 멀어져 주세요. 나의 단호한 말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나는 이지훈과 함께 나의 과거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화실을 열었고 나의 그림들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나의 그림들은 나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고 나는 그들의 반응에 큰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지훈은 나를 만나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은서 씨, 나는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경멸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린웨이의 CEO가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의 동료들은 나를 비웃었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미친년이라 불렀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이지훈의 사랑을 믿었고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으니까 나는 이지훈과 함께 나의 결혼 생활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이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우 씨,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인터뷰는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에 감동했고 우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이 되었다. 나는 이지훈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이지훈의 사랑을 받으며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내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변해 있었다. 차가운 색채와 날카로운 선들로 가득했던 그림은 이제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좇지 않았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이지훈이 있었고 그와의 일상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나는 그를 만난 이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공개한 후에도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지훈이 살던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다. 나는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느끼는 세상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었다. 나는 나의 그림 활동을 계속했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나의 그림들은 이지훈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통해 이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이지훈은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은서 씨, 나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는 나의 말에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는 이지훈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나는 그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이지훈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의 삶은
그를 통해 완성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의 나를 사랑했고 나의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이지훈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So du hast schon Joy Bang Ding Han 6 Bedum, et Truyen.